오늘 아침 한반도는 차가운 공기에 잠시 숨을 고르는 듯 보였지만 남쪽 바다에서는 이미 재난의 심장부가 뛰고 있었습니다. 이름조차 위협적인 두 개의 태풍, 제18호 라가사와 제19호 너구리. 이들은 단순한 열대성 저기압이 아니라 괴물로 변신한 해양의 분노였습니다. 태풍 18호 라가사, 필리핀을 집어삼킨 괴물. 라가사는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해상에서 탄생했습니다. 초기에 불안정한 저기압으로 보였지만 해수면 온도 30도에 가까운 바다의 연료를 빨아들이며 단기간에 초강력 태풍으로 성장했습니다. 중심 기압이 900헥토파스칼대에 근접하고 최대 풍속이 초속 60m 이상, 파도 높이가 건물 3층에 맞먹는 10m에 육박했습니다. 이 괴물은 앞으로 중국 남부 해상과 라오스 방향으로 돌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태풍의 거대한 수증기와 기류가 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한반도에도 간접 충격파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 19호 너구리, 일본을 위협하는 해양의 괴수. 너구리는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 태어나 빠르게 세력을 확장 중입니다. 예상 경로는 일본 동쪽 해상으로 북동진하는 방향이지만 태풍의 외곽 순환 기류가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본 열도에는 폭우, 폭풍 해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한반도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 대기 흐름의 교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두 괴물의 공존, 대기의 공명 현상. 기상학자들은 두 개의 강력한 태풍이 동시에 존재할 때 대기의 공명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두 태풍이 서로의 기류를 당기고 밀어내며 주변의 고기압과 저기압까지 흔듭니다. 이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기상 패턴이 발생하고 폭우, 돌풍의 강도는 몇 배로 증폭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의 동아시아는 단순히 태풍 시즌이 아니라 이중 태풍 시스템이 만든 불안정의 전장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전문가 분석. 2025년 가을, 바다가 미쳐간다. 기후학자들은 이번 상황을 두고 2025년 서태평양 해역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고 평가합니다.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1, 2도 높아 태풍 에너지가 과잉 축적되고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열대 수증기가 충돌해 폭발적인 대기 불안정을 형성합니다. 결과적으로 태풍은 더 강력하고 더 자주, 더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태풍은 멀리 있어도 위협은 이미 시작됐다. 현재 라가사와 너구리는 직접적인 경로에서 한반도를 비켜갈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태풍이 공급하는 수증기는 한반도의 저기압과 만나면 돌발호우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강풍은 바다의 파도를 키워 연안 침수와 항만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후 불안정이 더욱 심화되어 앞으로 다가올 태풍 시즌이 연쇄 재난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한반도는 지금 폭풍 전야의 고요 속에 서 있습니다. 괴물 태풍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미 우리의 하늘을 흔들고 있습니다. 해저의 분노. 태풍과 지진이 부를 쓰나미 시나리오. 태풍이 하늘에서 휘몰아친다면 바다는 또 다른 얼굴로 분노를 드러냅니다. 그것이 바로 쓰나미입니다. 많은 이들이 쓰나미를 일본이나 태평양의 이야기로만 여기지만 지금의 동아시아는 태풍과 지진이 맞물려 해저 재난의 도미노가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태풍과 해일, 이중 파동의 시작. 초강력 태풍이 몰고 오는 폭풍 해일은 이미 위험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순간 바다 밑에서 지진이 일어난다면 태풍의 강풍이 바닷물을 끌어올리고 지진이 해저를 흔들며 바다 자체를 들썩이게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이중 파동이라 부르며 해안 도시를 한순간에 집어삼킬 수 있는 괴물이라고 경고합니다. 일본 해구, 바닷속 시한폭탄. 일본 동쪽의 난카이 해구와 일본 해구는 세계적으로 넉명한 지진대입니다. 여기서 규모 8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불과 20분에서 30분 만에 태평양 연안 도시들이 쓰나미에 노출됩니다. 일본 내각부 보고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사망자 수 10,000명, 피해액 수백조 원 규모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19호 태풍 너구리의 경로가 일본 동쪽 해구와 겹친다는 점에서 태풍과 지진이 우연히 동시에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무서운 가정이 고개를 듭니다. 한반도 연안,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 쓰나미는 일본 이야기다라는 말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1983년 일본 아키타 앞바다 지진 때 쓰나미가 동해안을 덮쳐 강원도와 경북 연안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해가 좁고 깊기 때문에 쓰나미가 들어올 경우
파도의 속도와 높이가 더 빠르게 증폭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일본 해역에서 쓰나미가 발생하면 불과 2, 3시간 안에 부산, 포항, 울산, 강릉 등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도시가 잠기는 순간. 재난연구기관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부산항, 항만 전체가 물에 잠기며 컨테이너와 선박들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립니다. 포항 제철소, 시설 침수와 화재 위험이 동시에 발생, 산업 기반 붕괴. 강릉 속초, 해안마을 전역이 파도에 삼켜지고 주민 대피 시간은 30분도 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국제 재난 시뮬레이션 데이터에 기반한 경고 시나리오입니다. 기후와 지각, 동시에 폭발할 수 있다. 2025년은 지진 활동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올해 들어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규모 6 이상 지진이 20여 차례 발생했습니다. 태풍은 바닷물과 대기를 흔들며 지각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다는 가설도 제기됩니다. 즉, 태풍과 지진이 같은 시기에 겹칠 확률은 낮지만 0%가 아니다는 사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쓰나미 대비는 먼 이야기가 아니다. 태풍은 눈에 보이고 예보도 가능하지만 쓰나미는 한순간에 들이닥칩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한국은 경고를 받은 지 2시간 안에 모든 대피를 끝내야 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사전 인프라와 대피 훈련입니다. 쓰나미는 일본만의 재난이 아니라 이미 우리 눈앞에 다가온 동아시아 공동의 악몽입니다. 육지의 붕괴, 산사태와 홍수, 땅이 무너지는 순간. 태풍과 폭우가 바다를 뒤흔들고 나면 다음 전장은 바로 육지입니다. 산과 강, 도로와 마을이 물과 흙의 파괴를 갚해서 무너지는 순간 재난은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인간사회 전체를 집어삼키는 붕괴의 연쇄로 이어집니다. 폭우의 함정, 땅이 녹아내린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에 몇 달치 비를 쏟아냅니다. 문제는 산의 경사가 가파른 한반도 지형, 벌목과 무분별한 개발, 이미 물로 포화된 토양, 이 세 가지 조건이 겹치면 산은 더 이상 산이 아니라 흘러내리는 진흙폭탄으로 변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이라 부르며 한순간의 폭우가 마을을 송두리째 묻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역사적 사례, 되풀이되는 비극.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불과 몇 분 만에 흙더미가 주택가를 덮치며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2020년 전남 구례 하동 홍수, 섬진강 범람으로 수천 가구가 침수되고 농경지가 초토화됐습니다. 2023년 충북 오성 지하차도 참사, 빗물이 순식간에 밀려들며 차량과 사람들을 가두게 했습니다. 이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우리는 늘 알고 있었지만 준비하지 않았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산에서 강으로, 파교의 도미노. 산사태는 단순히 흙이 무너지는 데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산에서 쏟아진 흙더미는 강과 하천을 막아 급격한 범람을 유발합니다. 흙탕물이 교량과 도로를 덮치면서 교통망이 마비됩니다. 농경지와 마을이 진흙에 잠겨 생계 기반 자체가 붕괴됩니다. 즉, 산사태는 국지적 재난이 아니라 전국적 물류, 경제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도미노입니다. 도시의 붕괴, 배수 시스템의 한계. 한편 도시는 다른 방식으로 무너집니다. 노후 하수도와 배수시설은 기습폭우를 감당하지 못하고 역류합니다. 도심 도로는 순식간에 강으로 변하고 지하철역과 지하차도는 죽음의 함정이 됩니다. 전력과 통신시설이 침수되면 도시는 눈과 귀가 멀어진 상태로 재난을 마주합니다.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는 거대한 콘크리트 요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폭우 앞에서 가장 취약한 구조물 덩어리입니다. 예측 불가능성, 기후가 만든 괴물. 이제 문제는 예측의 불가능성입니다. 산사태는 언제 어디서 무너질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홍수는 단 몇 시간 만에 강을 바꾸어 버립니다. 소규모 빗물 통로가 막히는 순간 대도시는 재난의 무대가 됩니다.
즉 지금의 홍수 산사태는 과거의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과 기후변화가 함께 만든 괴물입니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예보, 내일 밤부터 비구름이 몰려와 최대 60mm 이상의 집중오후 예상. 위험, 도심 배수 시스템 과부하, 지하철역, 지하차도 순식간 침수. 고층 건물 유리 파편 낙하 가능. 경고, 시민 이동 제한 권고, 도로 통제 가능성 큼. 강원 영동, 영서. 예보, 동해안 중심으로 돌풍과 번개 동반한 강한 비, 순간 풍속 초속 15m 돌풍. 위험, 산사태와 계곡 범람, 해안 지역은 폭풍 해일 위험. 경고, 산간 주민 긴급 대피 준비, 해안가는 어선 전면 대피 필요.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예보, 북쪽 냉기와 남쪽 태풍 수증기가 겹치며 폭우대 형성, 20에서 70mm 비 집중. 위험, 하천 범람 등 농경지, 저지대 침수, 교량 파손 가능. 경고, 금강유역 전 구간 위험, 비가 잦아든 뒤에도 산사태 경계 필요. 호남권, 광주, 전남, 전북. 예보, 남해안부터 시작된 비가 내륙까지 확산, 일부 지역 80mm 이상. 위험, 산사태 플러스 하천 범람 동시 발생 가능. 항만, 도로망 붕괴 위험. 경고, 광주 여수 항만 마비 대비 필요. 농작물 비닐하우스 집중 피해 예상. 영남권, 부선, 대구, 경남, 경북. 예보, 태풍 남은 수증기 영향으로 국시성 집중 오후. 부산, 울산, 강풍 동반 폭우. 위험, 해안가 쓰나미급 파도 가능. 공업단지 항만 침수. 내륙 산간 홍수와 산사태 동반. 경고, 산업단지 전력만 가스시설 안전점검 필요. 시민 대피 훈련 가동 권고. 제주도. 예보, 태풍 가장자리 영향으로 초속 20m 강풍, 40mm 이상 강한 비. 위험, 항공편, 여객선 전면 중단, 해안도로 파괴 가능. 경고, 외출 자제, 산간 해안 지역 이중 대피 권고. 종합 결론. 이번 주 한반도는 바다, 하늘, 땅이 동시에 공격하는 3중 재난 시나리오에 들어갑니다. 수도권, 도심 침수, 강원, 산사태와 폭풍 해일, 충청, 범람 홍수, 호남, 농업 기반 붕괴, 영남, 항만 산업 피해, 제주, 고립 위기. 기상청은 지역별로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며 모든 시민에게 비상대피 가방 준비와 이동 제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23일 화요일 전국 기상전망 및 10일간 예보. 1. 오늘의 기상개황 9월 23일 화요일. 오늘은 아침부터 전국이 비교적 선선하게 출발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아침 기온이 17에서 19도 안팎으로 상쾌한 가을 공기를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강원 내륙은 복사냉각이 강해 14도 안팎, 일부 산간은 10도 이하까지 떨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충청과 호남 내륙은 18에서 20도, 영남은 19에서 21도, 제주도는 22도 안팎으로 비교적 온화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소폭 오르면서 늦더위와 초가을 선선함이 교차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서울 수도권 낮 기온 27도, 대전 28도, 대구 29도, 광주 28도, 부산 27도, 제주 28도, 즉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에서 29도로 평년 기온인 24에서 26도보다 다소 높은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2. 오늘 날씨의 특징. 중부지방 맑음.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는 구름이 다소 있지만 전반적으로 맑겠습니다.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남부지방 국지성 소나기. 전남 동부, 경남 내륙 일부 지역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 해상 기상. 남해와 제주 해상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며 물결이 2.0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와 동해는 비교적 잔잔하지만 동해 중부 먼바다는 최대 3.0m까지 물결이 일 수 있어 항해에 조업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3. 내일 9월 24일 수요일 전망.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다시 크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7도, 대구 18도, 광주 18도, 부산 20도. 낮 기온은 서울, 대전 28도, 대구 30도, 광주 29도, 부산 28도. 특히 영남 내륙은 늦여름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31도 안팎까지 오르며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4. 주 중반 9월 25에서 26일 기상 전망. 25일 목요일 전국 대체로 맑으나 낮 동안 일교차 10도 이상. 서울 아침 18도, 낮 27도. 대구는 18도, 낮 30도. 26일 금요일 서쪽 지역부터 구름 많아지며 오후에 전라권, 제주도에 비. 예상 강수량 10에서 40mm. 주말 9월 27, 28일 기상 전망. 이번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27일 토요일 전국 흐리고 비. 특히 충청 남부와 전북, 경북 서부는 50mm 이상 집중호우 예상. 28일 일요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고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 영돈과 제주는 오후까지 이어질 전망. 비와 함께 낮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은 23도, 대구는 24도, 부산은 25도에 머물며 선선한 가을 날씨가 체감되겠습니다. 6. 다음 주 초반 9월 29일에서 10월 2일 전망. 29일 월요일 전국 맑음. 아침 기온 13에서 16도로 쌀쌀. 낮 기온은 24에서 27도. 30일 화요일 중부지방 구름 많고 남부지방 맑음. 아침 서울 15도, 낮 26도. 10월 1일 수요일 전국 대체로 맑음. 큰 일교차 주의. 10월 2일 목요일 북서쪽 기압골 영향으로 수도권, 충청 북부 비 가능성. 7. 지역별 상세 전망.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오늘 맑음, 낮 27도, 밤 19도. 10일간은 대체로 맑으나 27에서 28일 비. 강원도, 영서, 맑음, 아침 16도, 낮 26도. 영동, 구름 많음, 주말까지 비 가능. 충청도, 오늘 구름 많고 대전 낮 28도. 27에서 28일 호우 가능, 최대 60mm. 전라도, 오늘 전남 동부 오후 소나기. 26일 금요일 이후 비 본격화. 경상도, 대구 낮 29도, 체감 31도. 주말 전국 비, 이후 선선. 제주도, 오늘 구름 많고 낮 28도. 26일 금요일부터 강한 비 시작, 주말까지 이어짐. 8. 종합 기상 포인트. 오늘 내일 대체로 맑음, 남부 소나기 주의. 주말 27에서 28일 전국 가을비 국지성 호우. 비 이후 29에서 10월 초 선선한 완연한 가을 날씨. 일교차 심화, 감기 및 호흡기 건강 주의. 해상 풍랑 및 강풍, 제주 남해안 어선 주의.